제가 오늘 사연 분석편인데 작업을 너무 형편없이 하고 나서 상대방 심리가 무슨 심리냐 이러고 계시길래 이 사연 분석에 해당되는 내담자 질문에 답변도 될 겸 여러분 작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강의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짝사랑에 성공하는 비법, 죄도 마찬가지겠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원리,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이 짝사랑 관계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인간의 내면 세계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이런 개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 그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합리화하는 2차 합리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는데 송강이 왔어. 아니면 아이유가 왔어. 그럼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긴장감이 생기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걸 우리는 설레임이라고 합리화를 한다거나 좋아한다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첫 인상에 보고 어느 정도 좀 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생겨. 정서적인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처음 봤을 때 이런 내가 원하는 욕구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반대로 적당한 긴장감이 아니라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도가 너무나 크게 높아지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거나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좋아한다라던가 싫어한다라는 것은 2차적인 합리화의 과정인 것이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오로지 이렇게 스트레스로만 판단을 내릴 뿐이다. 여러분이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행동 또한 내면 세계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작업적인 행동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간단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능력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심리만 알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사연도 마찬가지로 이 실수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내면 세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내면 세계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장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상황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럴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동일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리 때문에 상대방과 만남 자체가 오히려 서로에게 스트레스 받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전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상대방 또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연을 예로 말씀드리면 내담자님과 상대방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땐 서로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트도 잘했고 연락도 어느 정도 이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내담자가 계속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호감을 표시를 하는 게 문제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호감을 표시하든 말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호감을 표시해 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떠보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담자는 자기가 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상황이 좋았고 괜찮았으니까 남자 쪽에서 선연락이 먼저 온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감정들 때문에 호감을 표시하고 반응을 살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 속마음 떠본답시고 속마음을 계속 물어봤다가 상대방 남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혼자 멘탈이 갈려나간 거죠. 막상 속마음 들으니까 어때요? 멘탈 터지는 거죠, 혼자.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은 그저 좋아하는 상황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인이 리드를 했어야 되는 일이었을 뿐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떠볼 일이 아니라 나를 좋아할 만한 상황을 구축하기 위해서 리드를 해야 될 뿐이라고. 연락을 하더라도 쓰잘데기 없는 연락을 할 거면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거고, 약속을 잡더라도 좀 놀이를 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서로 호기심 가득하게 약속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든다면
오빠는 흰색을 좋아해, 검은색을 좋아해? 아니면 뭐 빨간색은 어때? 빨간색. 와, 대박. 크크 왜? 이건 직접 오빠 손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만나면 알려줄게. 뭐 나중에 만나서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빨간색은 뭐야? 그때 빨간색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오빠가 빨간색 좋아한다 해서 토마토 파스타가 갑자기 땡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토마토 파스타 땡겨서 먹으러 오자고 했어. 사실 별거 아니었음. 크크. 이러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 또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도 있겠죠. 오빠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연예인 누구보다 보니까 오빠랑 똑 닮았어. 누군데? 내가 보기 5개 줄 테니까 맞춰봐. 맞추면 내가 다음에 1차 쏜다. 라던가 또는 그냥 연락 보내는 거야. 첫 마디부터. 와, 오늘 업무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유유 오빠는 어때? 그러게. 요즘 힘드네. 우리 둘 다 요즘 스트레스 만땅이네. 스트레스도 많은데 조만간 연차 쓰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볼래? 내 친구가 요즘 서해안 쪽 가봤는데 완전 이쁘고 좋더라고. 라던가 방법은 아주 많다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하여금 여러분과 어떤 데이트가 될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고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것보단 만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훨씬 더 충족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드해야 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작업 능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외부적인 팩터와 내부적인 팩터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외부적인 팩터,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상대방 심리에만 목을 매고 상대방의 반응만 살피는 행동만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제안하고 결정 내리는 이 시스템 자체가 내면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무책임하게 좋아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상대방 결정만 바라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하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네가 알아서 리드하라는 거야? 뭐야?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리드를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거잖아. 내 욕구잖아. 그렇잖아요. 자신의 욕구를 왜 사랑으로 포장해놓고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드라마를 찍고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호감을 얘기하고 말고는 작업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연의 내담자처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반응과 눈치를 살피는 이런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국 여러분을 부담스럽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나 좋아하냐고 관심 있냐고 계속 물어보고 관심을 요구하고 존나게 의존을 해대니까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좋아한다고 했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될 거라 생각할 텐데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전이가 된다. 서로 뭘 해야 즐거울까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불안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만 알고 싶어 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불안정한 것일 뿐이고 불안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서운하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한테 서운한 게 왜 생기는지 곰곰이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간단히 정의 내려드리자면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왜 문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서운한 것 뿐이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하여금 책임지게 만들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 행복을 파기시키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외에는 서운한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시는데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원래 세상은 여러분 맘대로 되지도 않았고 생각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내면 세계에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인 거고 다만 여러분은 욕구라는 것이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재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운함은 당연히 생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드를 해라 좀. 응?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하다는 건 결국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리드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서운하다고 툴툴거리고 투정 부려봐야 그건 상대방한테
나 서운하니까 네 알아서 리드해라고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질리는 여자와 굉장히 질리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서운함을 많이 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처음엔 나 좋다고 관계를 존나게 하다가 갑자기 뜸해져. 그러면 섹스 안 해준다고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해달라고 조를 거예요? 그걸 본인의 가치를 그렇게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겁니까? 내가 어떤 데이트를 시도해서 얘를 무드 있는 분위기에서 침대까지 리드할 것인지, 아니면 얘가 어떤 상황 때문에 고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고민하라고.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서운한 걸 어떻게 이쁘게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쁘게 나쁘게 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과 협상에 거절당해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즉, 여러분 내면 세계는 여유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위에 두 개는 어차피 안 돼. 위 두 가지 문제는 내 내면 세계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니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면 쿨진 행세나 하던가 집착이나 하겠지. 내면 세계의 여유는 스트레스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면 세계에 대해 여러분이 원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영상 다시 링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배웠으면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라. 여러분의 자아는 오직 경험만을 따른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봐야 다른 이성, 다른 인간관계에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장담하는데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그려보고 의식세계에서는 이해한다고 쳐도 여러분이 막상 작업하려는 긴장감이 높은 짝사랑을 상대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왜? 그 상황에서는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높을 거니까. 내가 의식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린 것과는 딴판으로 여러분은 행동할 확률이 100%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리던 회사에 첫 면접을 보는데 시뮬레이션 아무리 그려봐야 경험이 없으면 어차피 면접 볼 때 백지장이 되겠죠. 제외하시는 분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외가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제외만 하려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안 팔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집착이 문제라서 헤어졌는데 제외하려고 기다리는 게 정신 못 차리고 집착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겁니까? 우린 우리의 욕구를 제한하고 협상할 수 있어요. 거절당해도 여유 있게 내 다른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선택권도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일 뿐이에요. 혼자 어항 안에 물고기 한 마리만 집어넣고 그 물고기만 바라보는 집착과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문제일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